먼저 재미없는 얘기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교회에서 소통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이유, 그리고 설교자가 소통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요 너무 충분합니다. 우리 교회를 공동체라고 하죠. 영어로 커뮤니티. 커뮤니티의 원어가 되는 글을 찾아가 보면 꼬뮤니오라고 나오거든요. 꼬뮤니오. 꼬뮤니오가 바뀌어서 나온 게 커뮤니케이션이고, 커뮤니케이션은 그렇게 다른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가 공동체라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소통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말씀을 이미 많이 하고 있고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우선 저는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출발을 했어요. 뭐였냐면 아이들은 표정으로만 말하세요. 손 들고 그러면 엄마들이 속상해하니까. 정말로 저도 그랬고요. 부모님께 말 못하지만 친구한테 말할 수 있는 고민이 있습니다. 고민뿐만 아니라 엄마랑은 상의 안 하는데 친구랑은 상의하는 친구들 많습니다. 그게 엄마가 아니라 아빠일 수도 있죠. 엄마든 아빠든 부모님이랑 상의할 만한 내용이라고 어른들은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런 건 상의하지 않고 친구랑만 상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왜 그럴까요? 그러면 어른들은 그냥 이렇게 쉽게 넘어가요. 사춘기라 그래. 당연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게 아니라 이유가 있고 원인이 있고 문제가 있어요. 생각보다 그것도 간단한 곳에. 심지어 해결책도 생각보다 간단한 곳에 있는데 몰라서 그럴 뿐이에요. 자, 우선 우리 친구들 입장에서 먼저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친구들과 왜 부모님이 대화가 안 통할까? 잘 통하면 다행이에요. 근데 이거는 또 문제야. 한쪽은 잘 통한다 생각하는데 한쪽은 안 통한다 생각하는 거. 이게 제일 많은 형태예요. 보통 가정에. 한쪽은 안 통한다 생각하는데 한쪽은 잘 통한다 생각하는 거. 자, 이유를 한번 얘기해 줄게요. 목사님이 중학교 다닌 지가 벌써 20년 됐어요. 근데 중학교 때 20년 전에 학교 마치고 집에 갈 때 친구들한테 뭐라 했을까요? 남자애들. 이따 4시에 배틀넷에서 만나. 목사님 스타크래프트 할 땐 배틀넷이 온라인으로 했으니까 배틀넷에서 만나라고 했어요. 친구들 지금 똑같죠? 우리가 학교를 안 가고 있지만 학교 갈 때 끝나고 어디에서 만나라고 했을 때 그 장소가 오프라인 장소가 아닌 경우가 많았죠. 그렇죠? 오프라인 아닌 장소일 때가 많았어요. 근데 엄마가 볼 때는 어떻게 보일까요? 우리가 컴퓨터 앞에 앉아서 뭘 하고 있어요? 게임을 하고 있어요. 엄마가 볼 땐 누구랑 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요즘에는 너희들 헤드셋에다가 이거 끼고서는 떠들면서 하잖아요. 떠들면서 하면 엄마들 볼 때는 어떻게 돼요? 얘가 미쳤나? 혼자서 왜 저렇게 떠들면서 게임을 하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차이를 가져오냐면 우리는 컴퓨터를 해도 그랬고, 자, 우리가 보는 유튜브는 어때요? 여러분 유튜브 영상을 봐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거기다 나쁜 댓글을 달죠. 그죠? 아니에요? 그 요즘에 문복희라는 유튜버가 아주 난리를 당하고 있어요. 막 저게 먹배시다. 먹방 유튜버인데 먹고 뱉는 거다 해가지고 막 편집점 잡아가지고 막 그거 0.25배속으로 돌려서 잡아내고 막 이런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 근데 거기다 아무튼 댓글을 달거나 하면 유튜버들 다음 영상에 뭐라 그래요? 지난 영상에 이런 반응이 많았어요. 하고 우리가 말한 게 영상에 반영이 돼서 나오죠. 그러면 우리는 유튜버를 어떻게 해요? 좋아해요. 우리가 접했던 매체, 우리가 접하는 미디어는 어떤 미디어냐면 쌍방향이에요. 게임을 해도 혼자 하지 않아요. 일본 사람들은 혼자 게임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절대 혼자 게임 안 해요. 무조건 온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보기에는 혼자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거기에서 이미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어른들이 보기에는 유튜브를 혼자 보는 것 같지만 유튜버와 소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생각하는 소통의 기준은 뭐냐면, 우리들이 이 생각의 소통은 뭐냐면 쌍방향이에요. 내가 말하는 걸 상대방이 듣고 상대방이 말하는 걸 나도 듣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걸 상대방이 듣고 상대방이 말하는 걸 나도 듣는 게 핵심인데, 자, 우리 여기서 친구들이 이해해 줄 게 있어요. 어른들 기성세대가 접했던 미디어는 뭐냐면 올드 미디어, TV, 라디오, 신문이에요. 이건 무슨 기능이 없나요? 내 말을 듣는 기능이 전혀 없어요. 그나마 라디오가 우리가 손편지도 써서 보내고 문자도 보내고 그랬었으니까 그나마 라디오가 좀 나은데, TV나 신문은 진짜 내 의견은 하나도 반영이 되지 않죠. 그 TV로 축구 보면서 국가대표 선수들 보면서 우리 삼촌이 축구 못한다고 그렇게 욕을 해도 선수들은 들리지 않죠. 어른들이 접했던 올드 미디어는 한 방향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커뮤니케이션 이론을 조금 공부해보면 전통적인 커뮤니케이션 이론에서는 피드백이라는 과정이 없어요. 전달해서 전달받은 사람이 변하냐 안 변하냐가 핵심이고, 요즘 나오는 커뮤니케이션 이론은 전달받은 사람이 변해서 피드백이 들어갔을 때 이게 어떻게 돼서 나오냐가 핵심이에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근데 이 차이가 가정 안에서 너무 큰 거예요. 자, 뭐냐? 엄마가
엄마나 아빠가 자 얘기 좀 하자. 그러면은 사실은 무슨 뜻이에요? 내 얘기 좀 들어봐요. 근데 아이들이 처음에 느끼는 얘기 좀 하자 했을 때 애들이 생각하는 건 뭐예요? 내 얘기를 엄마도 듣고 엄마도 내 얘기를 듣는 건데, 엄마들은 아이들 아침에 뭐부터 해요? 우리가 말하는 잔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이 무슨 얘기를 하면 그건 됐고 이렇게 한두 번씩 잘리고 나면 말할 기분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히 중고등학교 때 시작된 게 아니라 이미 언제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이미 한두 살 때 시작됐어요. 저희 집에 있는 사랑이가 요즘에 뭘 시전하고 있냐면 저한테 이건 뭐야를 시전하기 시작했어요. 네. 다 알면서도 물어봐요. 다 알면서 이건 뭐야 하면서 대답해 줄 때까지 100번 물어봐요. 저는 여기서 발견했어요. 아, 내가 이론으로 공부했던 게 이거구나. 어른들이, 근데 특히 아빠들이 이건 뭐야를 아이들이 시전하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은 기억이 안 나죠? 대부분 아빠들이 그랬어요. 처음엔 대답을 해주는데 뒤에 가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그만 물어봐. 알잖아.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던 거예요. 왜? 말이 안 통하니까 말하기 싫은 거예요. 말이 안 통하니까. 엄마 아빠가 특히 아빠들이 말이 안 통하니까 말하기 싫었어요. 근데 애들이 이제 등치도 커지고 중학교 고등학생 되니까 얘기가 좀 통할 것 같아. 그때 가서 뭐라 그래요? 아빠랑 얘기 좀 하자. 하기 싫죠. 왜냐하면 내가 말하고 싶을 때 아빠는 내 말을 끊었어요. 그죠? 만약에 한번 어른들이 생각해 보세요. 8년 전쯤에 나랑 만나서 밥 먹으면서 내가 무슨 얘기하는데 그 말은 됐고 했던 사람이 8년 뒤에 날 찾아와서 내 얘기 좀 들어봐. 그럼 듣겠습니까, 여러분? 그 상황인 거예요, 아이들은. 내가 진짜 물어보고 궁금해서 물어봤을 때, 나는 아빠가 너무 좋아서 말 걸고 싶어서 물어봤을 때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이건 뭐야를 시전했을 때, 그게 차단됐을 때 그 기분들이 이어진 거예요. 단순히 덩치가 커지고 생각이 생기니까 그럼 말 안 해야겠다 라고 바뀐 것 뿐이지, 이건 그냥 열매가 맺힌 것 뿐이지 그 과정이 갑자기 사춘기이기 때문에 나타난 게 아니에요. 이미 원인은 다 제공이 돼 있었어요. 어떤 거? 소통에 대한 이해가 자체가 다르고, 두 번째로 아이들이 말을 걸어왔을 때 우리가 이미 거절을 많이 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소통 가운데 거절감을 맛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소통을 체험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개인적으로 나름 그래도 이 부분을 공부한 사람으로 노력하는 게 뭐냐면, 사랑이 지금 2살이에요. 2살인데 저녁에 누우면 저희는 가정예배 매일 드리거든요. 드리면서 말도 못하는 애한테 사랑아 오늘 하루 종일 어땠어? 하나님께 감사한 거 없었어? 그러면은 안 할 것 같잖아요. 이게 한 달 정도 하니까 엄마 아빠가 하는 걸 보잖아요, 옆에서. 그러니까 하니까 말 걸면 이제는 왜 하면서 뭐라 해요. 뭐라 하다가 맘마도 나오고 빵빵도 나오고 빠빠이도 나오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대충 들어보면은 아까 할아버지 만나서 맘마 먹고 빠빠이 했다는 내용이야. 그러면 그걸 이제 알아주면 얘가 내일은 또 발전하고 하더라고요. 아, 이게 힘들어도 해야 되는 이유구나. 이걸 지금부터 하면 나중에도 나한테 말을 걸어올 텐데, 말을 걸어왔을 때 우리가 거절을 해버렸으니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우리는 그딴만 하는 거예요. 너네가 유튜브만 봐서 안 한다. 심지어 심한 경우에는 남자애들 게임하고 있으면 엄마들이 와서 코드 뽑아버리죠. 보셨죠? 지금 반응, 리얼 반응 보셨죠? 코드 뽑았을 때 어떤 거냐면, 친구랑 학교에서 만나서 축구하고 있는데 축구공 엄마가 뺏어간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엄마를 누가 좋아합니까? 근데 그래놓고 엄마랑 얘기 좀 하자 그래요. 누가 얘기를 해요? 싫은데. 아주 간단해요. 중고등학생이랑 얘기하는 건 아주 간단해요. 저희 교회 어떤 학생이 부모님이 저한테 와서 그랬었어요. 우리 아이가 그런다는 거예요. 집에 와서 목사님이랑은 얘기하고 싶은데 엄마랑 얘기하기 싫대요. 엄마가 나한테 말한 거예요. 저는 기분이 상당히 나빴어요.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아이가 왜 그렇게 됐을까 너무 슬픈 거야. 왜 그럴까? 여기서 우리 어른들이 꼭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 아이들도, 이거는 너희들도 초공감할 거예요. 아이들은, 특히 중고등학생들은 좋은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좋아하는 사람 말을 들어요. 여러분 아시죠? 옛날에, 아주 옛날에 얘네들이 그 하나님밖에 모르던 그 시절에 서태지와 아이들이 컴백홈을 불렀을 때 가출 청소년들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진짜로. 여러분 방탄소년단이 찾아와서, 방탄소년단 누구랄까? RM 같은 친구가 집에 와가지고 공부 열심히 하고 가면은 아이들이 최소한 그날은 열심히 할 겁니다. 왜? 좋아하니까. 근데 엄마 아빠 얘기를 안 듣는 이유가 뭘까요? 안 좋은 거예요. 죄송하지만
아이들이 안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팩트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사실은 엄마 아빠 얘기만 듣기 싫은 게 아니라 어떤 부분에서 엄마 아빠가 밉기도 하고 싫기도 한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문제인 거예요. 자, 그럼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친구들도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 이해해 보도록 해요. 중요한 게 뭐냐면 서로가 서로의 말을 듣는 연습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미 우리 아들, 딸은 중고등학생인데 늦었냐 망했냐? 박명수 씨가 한 명언이 있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늦은 거다. 진짜 늦었어요. 이미 늦었는데 지금이라도 안 하면 더 늦는 거예요.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안 하면. 평생 가는 거예요. 이제는 중고등학교는 마지노선이에요. 여기서 끊어야 돼요. 그래서 아이와 얘기를 하고 싶으면 첫 번째로 부모님들 해야 될 게 뭐냐면 애들 말을 들으셔야 돼요. 애들 말을 들으셔야 돼요. 근데 자녀들과 대화할 주제가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맨날 하는 대화가 그거라서 그래요. 학교 갔다 왔어? 숙제했어? 학원은? 밥은 먹었어? 이 얘기만 하는데 어떻게 대화가 돼요? 아이가 할 얘기가 없잖아요. 네, 했어요.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단답형밖에는 할 수 없는 질문이에요. 대화가 이어진다는 것은 한 가지 주제가 있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왔다 갔다가 불가능한 이야기만 우리는 늘 해왔던 거예요. 같이. 근데 그래놓고 이제 소통이 안 된다? 소통을 안 한 거죠, 사실은. 안 한 거지. 어떻게 소통을 해야 될까?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은 주제 자체를 바꿔야 돼요. 대화의 주제 자체를.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한다 했을 때 여러분 그 친구들도 그렇고 누구로 해볼까? 아무튼 현수는 말을 좀 안 하니까. 제가 놀라운 장면을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저희 저희 아파트에 있는 헬스장을 가는데 헬스장 앞에 낯이 익은 애가 핸드폰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아파트 헬스장 앞에 앉아가지고 한 4명이서. 그래서 그중에 한 명이 낯이 익어. 누군가한테 얘예요. 얘 현서가 친구들 넷이서 앉아 핸드폰 게임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말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몰라. 나 처음 봤잖아요. 현서가 입을 열고 그렇게 말하는 거를 여기 내가 거의 처음 봤잖아요. 그날 저희 아파트 앞에서. 아니 같은 아파트 아니야. 남의 아파트 와서 한 거라고. 이상하네요. 예. 남의 아파트 헬스장 앞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핸드폰 게임을. 이상하죠?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얘가 말을 안 하는 애가 아니구나. 자, 생각해 봅시다. 우리 친구들이랑 만나가지고 말하는데 자, 오늘 대화할 주제를 잡아보자. 오늘 대화할 주제는 공부야. 넌 공부를 어떻게 생각하니? 하고 얘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어른들도 아무도 안 하죠. 근데 우리는 자녀와 대화를 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하니까 자꾸 주제를 잡아야 돼. 그러니까 맨날 하는 주제가 뭐예요? 진로, 직업, 너 커서 뭐 하고 싶어? 현실 반응 보셨죠? 그만 물어보세요. 그만 물어보세요. 얘네 아는 직업이 2개밖에 없어요. 아빠가 하는 거랑 목사님밖에 없어요. 아니 진짜로 지금은 몰라서 그러는 건데 자꾸 그걸 캐물으면 더 하기 싫어지는 거죠. 물어보지 마세요. 그리고 너무 잘하시잖아요. 지금 그거 하고 싶다고 한다고 그거 되나요? 안 돼요. 그냥 부모님의 바람을 자꾸 주입하는 것뿐이에요. 오히려 거꾸로 나오도록 동기를 유발해 주는 게 우선이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뭐 하고 싶은지를 찾아가는 길을 도와줘야 되는데 안 찾으라니까. 이건 대화가 아니에요. 명령이죠. TV죠. TV. 그러니까 아이들이 원하는 건 유튜버예요. 근데 어른들은 뭐예요? TV 앵커를 하고 있어요. 나 혼자 말하고 넌 듣기만 해. 나 혼자 말한다 넌 들어. 이걸로는 절대 대화할 수 없어요. 유튜버가 되셔야 돼요. 유튜버들은 댓글에 반응합니다. 댓글에 댓글을 달고 그 댓글을 반영해서 영상을 만듭니다. 무슨 얘기예요? 먼저 들어야 돼요. 근데 주제가 내가 원하는 주제가 아니라 아이들이 원하는 주제여야 돼요. 여기서 성경적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뭐냐면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이 땅에 오신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사람의 모습을 입고 종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는 이 이야기를 너무 거룩하게만 받아들여요. 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이에요. 근데 신이에요. 그렇죠? 이게 핵심인데 자, 사람이 되셨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우리랑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수영을 하고 같이 배를 타고 발을 씻겨주고 같이 결혼식도 갔다는 이야기예요. 사람이 됐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우리랑 같이 놀았다는 거예요. 신나게 같이 놀고 같이 살았다는 이야기를 포함해요.
굉장히 거룩한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니까. 인간의 하찮은 언어를 사용하시면서 인간들과 대화를 하시고 어부들을 제자로 삼으시고 했던 게 성육신 사건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었습니다. 사람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이었어요. 자, 어른들에게 요구되는 게 이거예요. 친구 같은 어른이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게 그거예요. 친구 같은 어른. 자, 근데 이게 보통 어떻게 오해를 사냐면, 일단 어른인 건 제끼고, 그러니까 어떤 초등학생 유퀴즈 온더 블럭에서 아주 명언을 남겼어요. 유재석 씨가 꼰대와 어른의 차이가 뭔지 뭐라고 생각하니, 그러니까 아이가 그랬어요. 아, 어른이 되면 꼰대가 되는 거예요. 명언이에요. 이거는요, 보세요. 어른이 됐어요. 내가 나이가 먹었어요. 저도 이 부분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요즘 애들 보면 저도 아유 나 때는 말이야 속에서 여기까지 올라옵니다. 저도 올라와요. 오죽하시겠어요. 저보다 위에 분들은. 근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나는 마음이 젊은 사람이야. 난 젊은 사람, 난 꼰대일 리가 없어. 이게 제일 꼰대인 거예요.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늙었구나. 나도 나이를 먹는구나. 내가 이제 얘네와 세대 차이가 나는구나를 인정하는 순간부터 멋있는 어른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일단 어른의 정의예요. 어른이 뭐냐면 내가 나이 다함을 인정하는 게 멋진 어른이에요. 자, 이제 여기에 필요한 게 뭐예요? 친구 같은. 어떤 거? 친구 같은을 얘기하면 이제 엄마 아빠들이 무슨 오해를 하냐면 갑자기 애들이 쓰는 말을 공부를 해요. 네이버에다 검색을 해가지고 공부를 해서, 그래서 엄마들이 뭐라 그래 갑자기? 너네가 뭐 잘하잖아? 갑자기 엄마들이 노력할 때 이런 말을 해. 막 잘해. 그러면 너 정말 캡짱이다. 이제 극혐이라 그래요. 애들이 그거를 극혐이라고 그래요. 왜냐면 캡짱은요 25년 전에 쓰던 말이에요. 제가 25년 전에 초등학교 다닐 때 쓰던 말입니다. 캡짱. 저 때도 죄송하지만 캡은 없었어요. 캡은 통 다음에 캡 다음에 짱이에요. 짱이 제가 시대고, 그러니까 이미 캡은 그 전에 없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어른들한테는 신조어인 거야. 무려 25년밖에 안 된 말이야. 이렇게. 애들 한숨 쉬잖아요. 지금 여기서 한숨 쉬어. 이걸 제일 싫어요. 어설프게 아이들 언어 같이 쓰려고 하실 필요 없어요. 친구 같은 어른이어야 돼요. 자, 근데 친구 같은 건 뭐예요? 아까 앞서 얘기한 그거예요. 유튜버. 친구는 내 얘기를 듣습니다. 지 얘기만 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 얘기만 하는 애들은 놀지 않아요. 전화해서 지 얘기만 3시간 하고 내 얘기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졸리다 잔다 잘게 그러는 애들이랑 놀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친구 같이 아이들 말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좀 참고 내려놓는 연습이 어른들한테 많이 필요한 거예요. 엄마들 보여주고 싶지 않습니까? 이 영상? 엄마가 하고 싶은 말을 줄이세요. 참으세요. 이건 의도적으로 참아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우리는 의도적으로 참지 않으면 안 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요.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오랜 기간 미디어를 통해서 그렇게 배워왔고,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 부모님 세대로부터 그렇게 배웠습니다. 참아야 됩니다. 참으셔야 돼요. 말하고 싶은 게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 참으세요. 나 때는 말이야 집어넣으세요. 라떼 이스 홀스는 집어넣으시고 치워버리십시오. 그래서 오히려 그 다음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질문을 하는데 어떤 특별한 주제를 가는 게 아니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대화가 열심히 이어질 수 있어요. 아주 추상적이지만 하게 되는 이야기. 아까 제가 했던 것 같은 거.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어? 오늘은 어떤 일이 감사했어? 혹은 이런 거.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은 하나님이 너한테 어떤 일을 해주셨어? 이런 거. 이런 게 대화예요. 대화는 너 커서 모델레가 아니라 대화는 이거예요. 주제가 필요 없어요. 그냥 오늘 하루 일이 우리의 주제가 될 수 있고, 지금 먹고 있는 밥의 메뉴가 주제가 될 수 있고요. 밖에서 나가서 저번에 먹었던 감자탕의 주제가 될 수 있어요. 그게 대화예요. 근데 목적을 자꾸 가지고 뭔가 변화시키려는 목적으로 접근을 하는 건 대화가 아니에요. 소통도 아니고. 그러니까 목적을 내려놓고 하고 싶은 말을 좀 참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라 얘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렇게 할 때 우리는 TV 진행자에서 유튜버로 한 단계 젊어지실 줄 믿습니다. 그게 젊어지는 겁니다. 얘네가 그렇게 시작하면 엄마 아빠가 좋아지면요, 그 다음에는 더 큰 고민도, 아주 큰 고민도, 친구 아니면 알만한 것들도 말하기 시작합니다.
왜? 좋으니까. 그게 우선이에요. 아이들이 좋아해야죠. 그죠? 너네 너무 그렇게 공감하지 마. 너무 애들이 그 너무 공감의 눈초리와 한숨 섞인 그 이야기들을 지금 눈빛으로 보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짚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사람이 되셨지만 여전히 하나님이었어요. 우리는 친구같이 되어야 하지만 어른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해줄 수 없는 대답을 해주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인기를 끄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친구한테 나 이거 요즘에 너무 사고 싶잖아. 근데 어떡하지? 돈 없는데. 그러면 친구가 그건 내가 사줄게. 그건 친구가 아니죠. 45살 아저씨겠죠. 그죠? 근데 엄마 아빠는 어때요? 해줄 수 있잖아요. 친구보다 나은 면이 있잖아요. 왜 없어요? 돈 많잖아요, 우리. 우리 자녀한테 쓸 돈은 많잖아요. 왜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이들도 엄마 아빠한테서 차별점을 찾는 거예요. 친구보다 나은 점이 있었어. 말도 안 돼, 이런 거. 그런 걸 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굉장히 길어질 것 같지만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예수님처럼 소통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소통하고 싶어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어른들은 친구 같은 어른이 되기를 힘써야 되고,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들한테도 당부하고 싶은 게 있어요. 마음을 닫으면 안 돼요. 닫힌 마음을 여는 건 예수님도 못하는 일이에요. 사실 예수님은 안 하시는 거긴 해요. 근데 우리 어른들,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알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 정말로 내가 싫거나 아니면 내가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되기만을 원한다고 하면서 나에게 직업을 강요하고만 싶어서 나한테 그러는 건 아니에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어른들도 모르는 게 많아요. 모르는 게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엄마 아빠가 노력을 시작하면 같이 노력해줄 필요도 있어요. 엄마가 캡짱이다 하면은 엄마 요즘 캡짱이라고는 안 해 하고 다른 말을 알려주는 거야. 이 정도 노력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음의 문을 꽉 닫고 엄마 마음대로 해봐, 나는 끝까지 싫으니까, 이걸로는 해결이 나지 않죠. 우리도 부모님이 노력한다면 마음을 열고 엄마한테 이 얘기도 해보고 저 얘기도 해보고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든 아빠든 우리가 서로가 예수님처럼 이해하는 거예요. 예수님들이 누구야? 좀 위험했어. 예수님 한 분, 절대 한 분.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 어부들, 그리고 심지어 말 못하는 자들과도 예수님은 소통했잖아요. 그죠? 어른들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가끔은 엄마 아빠가 내 마음을 상하게 했을지라도, 그리고 그동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을지라도 시도해보고 노력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물론 양쪽의 노력이 필요한 거긴 합니다. 그래서 양쪽의 노력이 필요하다 싶을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영상을 공유하세요. 이 영상을 공유하시면 아마 좀 더 나아질 줄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이 당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죠. 커뮤니케이션 강의가 아니라 예배 시간이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우리와 소통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소통하되, 우리 가정의 주제가 좀 이런 것도 생겼으면 좋겠어요. 너 커서 뭐 하고 싶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한테 뭐 하시길 원하시는 것 같아? 이런 것도 한번 물어보고, 학교 갔다 왔을 때 야, 잘 갔다 왔어? 친구랑 안 싸웠어? 숙제는 했어? 숙제는 뭐야? 학원 갔다 왔어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지켜주셨어? 이런 거 한번 물어볼 수도 있고. 그렇죠? 대화의 주제가 그런 거였으면 좋겠어요. 주일에 저녁에 오늘 교회 예배 어땠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어? 이런 대화가, 제가 알아요, 처음엔 너무 어려워요. 손발 다 오그라들고 손가락 발가락 없어질 것 같다고요. 근데 한 번이 어렵고 두 번은 쉽고 세 번은 더 쉽고 10번은 엄청 쉬워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안 기뻐하십니까? 엄청 기뻐하시죠. 하나님이 거기 역사하시고 일하시면 우리가 그냥 나 대화하고 싶어 해서 대화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가정 가운데 있었던 소통되지 않는 부분들의 어두움의 역사들을 하나님이 깨버리시고 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화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얘기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가 서로의 입장을 생각하고 들어주는 가정으로 우리 중고등부 온 가족이 하나님 나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